생중계로 목격했습니다. 재판관들이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토록 엄중한 사건이며 우리 네, 여러분들의 힘찬 기세로 첫 번째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행동의 양경수 공동의장님, 단식 13일차이십니다.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로 13일째 비상행동의 공동의장들과 함께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힘차게 투쟁의 인사드립니다. 투쟁! 헌법재판소가 기어이 이번 주를 넘겼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 먼저 탄핵되었으면 윤석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을 우리는 선입선출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순리에 맞게 윤석열을 먼저 선고하라고 외칩시다,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것이 위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치인, 언론인, 시민사회 대표들을 수거하고 학살하려 했던 계획을 세웠던 것이 위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집단 학살범입니다. 경호처에게 총을 쏘지 않았냐고 나무랐던 김건희는 살인 교사범입니다.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정의이고 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예뻐서 잘해서 공정해서 그동안 우리가 헌재에게 호소하고 읍소했던 것이 아닙니다.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인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는다면 우리의 역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시민들의 자존심으로 헌법재판소에 호소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헌법재판소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읍소하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파면을 명령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노총은 오늘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27일 목요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나라가 정상이 아닌데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었는데 경제도 정치도 민생도 엉망진창인데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헌재에게 이 나라 주권자들의 의지가 무엇인지 민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민주노총이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3월 27일 목요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 총파업에 돌입합시다. 상점은 문을 닫고 노점은 철수하고 학생들은 동맹이업으로, 아니 교수들이 휴강해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 담장을 넘어 거리로 나옵시다.
위대한 빛의 혁명을, 민주주의 혁명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기필코 승리합시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싸웁시다. 3월 15일 100만의 민족이 이 자리에 모인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단식단의 기력도 조금씩 쇠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렷한 눈빛으로, 당당한 눈빛으로 우리 맞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길 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비장한 투쟁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속하게 파면하라! 네,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싶은 구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화폰을 인멸한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그동안 3번이나 반려했던 검찰, 수사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의 하수인 이 검찰도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검찰총장 탄핵하라! 심우정을 탄핵하라! 검찰총장 물러나라! 내일 안에 끝장내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시민발언 순서입니다. 시민 김원일님, 박소영님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 의성김과 합봉종가 김원일입니다. 제가 본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집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 80여 분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김대락, 김동삼, 김용환 등 많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들아, 아빠, 자기, 그리고 윤석열 때문에 반국가 세력들과 싸우다 보니 빨갱이입니다. 너무 분하고 속상하고 조상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선조분들께서는 이상용 어르신 집안과 함께 400여 분이 만주로 가서 영하 30도에 이불을 덮어쓰고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25년 우리가 지나온 여의도, 남태령, 한남동,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만주입니다. 강한 남녀 덮어쓰고 주위에 떨며 응원봉을 들었던,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던,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고 손호호 불며 깃발 휘날리던 우리 모두가 바로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는 모래알갱이 같아서 바위는 강하고 풍파의 모래가 될 것이요, 아무리 파도가 와서 우리를 때린다 해도 자리만 잠시 바뀔 뿐 거칠 파도는 썰물이 되어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계엄령 때도 1차 체포 실패 때도 석방하는 모습을 볼 때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35년을 쌓았습니다. 긴 세월 4개월로 압축하여 힘들어도 견디면서 더욱 소리 높이고 반드시 파면을 이룩하고 입으로만 애국 열공 이야기하는 저 반국가 친일 세력들을 반드시 독립합시다. 우리는 고귀한 인생으로 물려받은 나라에서 염치 없이 행복을 누리는 권리도 있지만 더욱 발전되고 민주화된 나라를 후손들에게 넘겨줄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우정 출근할 때 절규하던 시민의 외침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절규했던 그 외침으로 헌재에 고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국민 세 번 죽이시겠습니까? 하루빨리 파면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언제는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투쟁! 부산에서 인천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정치를 전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알고 싶었고, 또 우리나라가 이 험난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정치를 공부하고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가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려고 하였지만, 글쎄요,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거였을까요?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 모양이 꼴인지, 우리는 왜 거듭해서 최악을 갱신해 나가는지 한별을 느꼈던 저는 결국 펜을 내려놓고 직장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살 길 바빠서 그냥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손으로 뽑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또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대통령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야근을 하고 일산으로 가는 택시를 타던 그날 밤, 쏟아지는 카톡들과 긴급 속보들과 유튜브 라이브를 보면서 저는 기사님께 일산이 아닌 여의도로 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무릅쓰며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 정치는 공부할 가치가 없다 생각했던 사람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눈과 비를 헤치며 남 때는과 여의도와 광주 5.18 전쟁을 지켜낸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민주주의는 민정열을 파면시킬 것이고 내란 수괴들을 깜빡으로 쳐다올 것이고, 우리는 다시 단식 농성도 삭발 투혼도 이렇게 집회할 필요도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구호로서 조정 종료하겠습니다. 현재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라!